본 면담은 태백시가 시행하는 태백탄광 아카이브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시청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미디어루에서 실시하는 면담입니다. 지금부터 곽경희님의 구술체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는 2024년 4월 19일이고 시간은 오후 4시 7분입니다. 장소는 태백체험공원입니다. 이번 구술의 면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원 유명상입니다. 촬영자는 한바다 이정필 PD님입니다. 곽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백시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곽경희입니다.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은 사무국장이고요. 태백시에서 이제 머물게 된 거는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문화재단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어떤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태백시 대표 축제, 태백산 눈축제, 한강 낙동강 발원제 축제, 태백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그다음에 뭐 문화 다양성 사업, 여러 가지 문화 관련, 문화예술 진흥에 관련된 업무들을 이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실까요? 네, 문화 다양성 확산 사업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협약을 맺은 사업인데 이제 각 지역마다 좀 보존해야 되는 문화들, 사라져가는 문화들을 좀 나라들이 같이 협업해서 좀 지켜나가자 이런 협약에서 시작된 거고요.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지역별로 이제 그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지금 지역 아카이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제 지역 아카이빙과 관련해서 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재단에서 이제 그 문화 관련해서 이제 아카이빙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 당황하셔서 질문이 생각 안 나시죠? 예, 저 지금 아예 초기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어, 우선은 저희가 그 문화 다양성 확산 사업 이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강원도에서는 저희 태백시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문화, 태백시에서 이제 좀 보존해야 되는 문화들, 지켜가야 될 문화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재단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백시는 그 탄광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이제 장성광업소를 폐광으로 마지막 이제 탄광이 문을 닫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그러니까 보존해야 되고 이제 그런 기록들을 사라지기 전에 남겨야 되는 기록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아카이빙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태백시에서는 그동안 이제 문화 향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어서 실질적으로 태백 시민들이 어떠한 문화들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태백 시민들은 이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네. 어떠한 좀 문화를 체험을 하고 싶어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이제 설문조사 이제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제 아직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가 아직 도출되진 않았는데요. 아마 한 달 정도 후가 되면 그런 문화들 좀 결과가 좀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4만이 좀 안 되는데 전체 표본이 지금 1,500분 정도가 우선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표본의 대표성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좀 진정성 있게 답해 주신 설문지들을 조금 추려서 저희가 이제 분석할 예정이고요. 뭐 문화향유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표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 나중에 그 조사 결과들이 좀 비교 분석이 되면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태백 시민들이 주로 하고 싶어하는 뭐 문화 실태 조사, 뭐 어떤 뭐 영화라든지 뭐 전시라든지
어떤 그런 문화를 좀 원하셨나요? 어, 우선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뭐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 문화예술인들과 이제 이렇게 만날 기회들이 조금 많았는데 좀 미술 관련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연극이나 그런 공연 관련해서 그런 활동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좀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광부 문화에 대한 뭐 사진 전시라던가 아니면 그림이라던가 그리고 석탄을 이렇게 미술 재료로 활용해서 이제 좀 전시를 하신다던가 이러한 활동들이 조금 네, 좀 뚜렷이 보이긴 했습니다. 네, 이제 광부, 석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뚜렷하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게 어떻게 보면 좀 편중됐다, 좀 편향됐다, 너무 이게 광부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제가 그 태백에 오기 전까지 저한테 태백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는 탄광도시라는 이미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태백에 와서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느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태백하면 태백산의 이미지가 좀 컸고, 그래서 뭔가 자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막상 이제 태백에서 그 좀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그 태백의 전체 산업을 이제 그 탄광 그러니까 석탄 산업이 좀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몇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오다 보니 그냥 태백 시민분들의 삶에 되게 많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태백에서는 아직까지는 탄광 문화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그런 고민들도 좀 한 게 태백에 이제 태백에서는 탄광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거는 태백 분들한테 탄광이 차별적인 콘텐츠는 아니다라는 반문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한 문화지 이게 되게 호기심 가는 문화는 아닌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외부적인 시선에서 보면 되게 새로운 문화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 다양성 확산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한 것도 태백 분들에게 익숙한 탄광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도 많이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저희가 좀 다양한 문화들을 시민들이 좀 접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문화재단에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좀 작년에 좀 시도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 이게 평소에는 좀 겪어보지 못하셨을 것 네. 같은데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태백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었나요? 저희가 우선은 1년 동안은 이제 준비 기간이어가지고 태백의 현황들을 좀 조사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그 어떠한 문화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어떠한 공간에서 그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시민분들의 반응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그래도 대표 축제들을 하면서 그게 좀 다양한 문화들은 좀 접할 수 있게끔 뭐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변화된 부분들 그뭐 급격 그러니까 뭔가 급변하는 그런 변화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제 좀 익숙해지게끔 그런 시도들은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반응들은 저희가 이제 축제 평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화를 좀 이렇게 기획을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아, 음, 이 아직 다양한 문화를 실행한 건 아니고 지금 연구 단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올해 더 많은 문화들을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석탄 문화에 대해서 좀 그 광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태백에 지켜야 하는 문화로서 좀 조사할 때 사실은 타 지역도 문화 다양성 확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의 좀 사례들도 저희가 같이 접해 볼 수가 있었는데 어, 전라 전라도 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연부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염전에서 일하시는 그 근로자분들과 지금 저희 이제 광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둘 다 이제 그 문화들이 사라져가는 거였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연부 문화를 조금 계속 이제 조사 분석하시면서 좀 어떻게 이거를 좀 확장시킬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셨었고 저희는 이제 광고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인터뷰들도 진행을 하고 그 광고 문화에 대한 어떤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을 지켜나가고 어떤 것들을 조금 좀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타 지역 사례를 보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광부 문화를 이제 대중화를 이제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 광부의 대중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대중화일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쨌든 대중화라는 거는 대중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고 대중들이 원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광부 문화의 깊은 부분까지 저희가 끄집어내서 대중화시키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체험이나 경험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깊이의 문화들을 좀 대중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 좀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문화를 보존하고 지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그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본인들이 겪었던 문화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는 지금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대중적인 콘텐츠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네. 질문이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태백시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근데 그 사업들이 좀 성공적이기보다는 좀 실패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문화적으로 좀 사업적으로 좀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치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실패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외부에 있다가 태백 안에서 느꼈던 거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고 지금도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 처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딱 했는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그걸 이제 실패라고 하고 그냥 닫아버리는 문화들 그런 것들 좀 많이 겪었는데 사실은 그 많은 실패들 중에도 계속 조금만 더 이제 보완하고 조금 더 많은 의견들을 좀 종합하면 그 실패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그러니까 태백시가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패에도 격려와 응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문화를 이해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한 문화도 있겠지만 사실 일상적인 문화들도 그 지역에서만의 일상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좀 그 일상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삶,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것들의 축적들이 다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태백시가 그동안 그 쌓아왔던 그런 시간들과 그 삶들과 사람들의 그런 생활 양식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좀 문화적으로 잘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네.
태백문화재단에 이제 입사하시기 전에는 네. 어떤 일을 어디서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직전에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에 대해 되게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다 사업을 그 뭐 진행하는 선도 사업을 포함해서 그래서 약간은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았는데 그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고양시는 특례시거든요. 인구가 108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시를 재생해야 되는 낙후된 지역들이 계속 생기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그런 시범 대상 사업지가 이제 선정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지역의 낙후된 도시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시켜야 되는지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인천에서 이제 문화예술 관련한 이제 그런 업무들을 이제 그 뭐 지자체에서 이제 했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연구원에서 그런 지역의 그런 관광 개발, 뭐 종합 개발,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업무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종합적으로 문화재단에 좀 업무에 녹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제가 문화예술인으로서 시작해서 문화재단의 업무를 했었다면 문화예술을 발전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갔었을 텐데 사실은 저는 문화예술 발전도 뭐 중요하지만 제 업무 중에 지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문화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고민하는 업무들을 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백시의 좀 고유의 문화들이 지켜져야 되고 그런 문화들이 좀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문화와 예술보다도 이제 좀 지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네. 관심이 많고 그쪽에서 이제 좀 일을 많이 하셨던 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고양시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태백시로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먼데 네. 오시게 된 이게 이쪽으로 이직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뭐 고양시에서 이제 사업은 이제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업이 다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업 기간이 한 1년 정도 더 남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더 이제 좀 발전시키고 이제 그 진척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이제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제 좀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었었는데 제가 그 뭐 문화예술 관련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연구원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자체에서도 일을 했었을 때 느꼈던 게 문화예술 분야는 되게 이렇게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행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 항상 들었었던 게 재단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문화예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진짜인 줄 알고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행정과 똑같더라고요. 유연할 수 없는 구조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게 됐고 또 그 저희 부모님이 좀 이 근처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셔서 좀 나이 연어처럼 뭔가 나이 들고 부모님이랑 좀 자주 뵈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 정말 낯선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아 그러면은 혼자서 이렇게 지금은 그 부모님과 이렇게 사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부모님은 멀리 같이 그러니까 왕래가 가능한 좀 먼 거리에 사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지금도 막 연락 오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생활은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그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뭐 태백에서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광산에 네.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입갱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뭐 관련된 자료들을 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광업소 자체에 아직 입갱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현장에 대한 입갱은 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태백시에서 그래도 그 갱도를 활용한 문화시설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탄탄파크는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본 적이 있죠. 이제 현재 개발된 상태로. 네. 만약에 장성광업소에 이제 입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 입갱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입갱하고 싶어서 저희 이제 광부분들 인터뷰도 하고 할 때 장성에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탁을 좀 드렸어서 언젠가는 저를 들여보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허락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입갱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태백의 마지막 남은 광업소잖아요. 그 현장에 대해서 보지 않고는 그 광업소에 대한 뭔가 공간적 활용이나 이런 해석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과 기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화든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때는 현장을 가장 잘 알아야지 그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이제 전공은 이제 건축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산업 공간에 대해서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뭔가 저희 다음 그 계획과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알려면 이 공간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 장성광업소가 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제 그 도시 재생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쇠퇴한 도시를 다시 살리는 사례 중에 되게 산업 경관과 건축물로 이렇게 살리는 해외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이제 건축가분들의 그런 뭐 작품으로 뭐 해외 관광객들도 뭐 가고 뭐 이렇게 방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공간을 아는 분이 그 지역의 이야기들과 같이 공간을 맞춰가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뚱맞게 되게 멋있는 건물이 있다고 찾아가는 건 아니고 그 공간과 그 건축물과 그 사람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잘 설계되고 잘 이렇게 실현됐을 때 되게 시너지가 크고 그 건물 하나로 그 파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가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장성광업소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산업으로만 볼 것인가 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간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저희가 또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광업소의 공간을 저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공간 전문가분들과 같이 좀 논의하고 저보다 더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과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좀 공간의 가치를 같이 끄집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장성광업소가 이제 올해 이제 폐광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광업소를 폐광을 하면서 이제 갱도도 이제 물을 채워서 이제 파괴를 하자라는 입장과 네.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살려서 이제 보존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이렇게 알릴 수 있게 하자라는 입장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뭔가 물을 채운다라는 사실 그 갱도의 그 공간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물을 채워서 그거 폐쇄한다라는 입장은 경제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어렵고 지금 계속 사용하는 공간일 때는 그 공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뭐 비용과 뭐 인력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폐광이 되면 그런 게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 당연히 뭐 그 폐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겠죠. 근데 사실 이 마지막 그 탄광이라는 곳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사실은 아실 거예요. 그 폐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지역들이 원하는 그 목소리가 뭔지 아시지만 되게 경제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건데, 저희는 이 지역의 주민분들이 계속 사실 분들인 거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걸 단순히 지금 현재의 경제 논리로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 주민들이 일단 지키고 싶어 하면 지킬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지켜야지만 그 다음에 무엇도 있는 거잖아요. 그 무엇을 위해서라도 저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백 그 장사광소 이제 폐광을 두고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었나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아직은 이제 그 저를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저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폐광이 되니 이걸 기념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이벤트나 행사나 뭐 이런 것들, 그게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게 좀 기획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좀 일반 축제나 프로그램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탄광이라는 게, 석탄 산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를 세운 되게 기초적인 산업인 거고, 근데 그냥 뭐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됐었던 일이었었고, 그런 산업이 이제 문을 닫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억들이 있고, 그런 그 삶이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행사로 풀어버리면, 행사를 하려고 하는 요소들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요소들로밖에 풀 수가 없는데, 과연 그렇게 풀어도 되는 행사인가? 물론 그 기념을 하고 그렇게 좀 기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일회성의 행사로 그냥 해도 되는 부분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직은 자신이 없어서 좀 피하게 되는. 제가 조금 더 좀 저한테도 이런 문화들이 좀 쌓여서 뭔가 명확하게 그 방향이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추진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걸 잡는 데까지가 조금 많이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느꼈던 게, 처음 이제 말씀드렸을 때 태백은 저와 되게 상관없는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태백에 와서 나 이제 태백 살아라고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지인분들이 나 시어머니가 태백 분이야. 나 태백에 어렸을 때 잠깐 살았어. 나 이모분이 지금 거기 사셔. 이렇게 해서 제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태백 분들과 이어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태백이 얼마나 융성했던 도시였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입사 전에 이제 태백의 이미지와 지금 현재의 이제 태백의 이미지가 좀 바뀐 면도 있을까요? 저 이제 그거는 이제 온오프로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와 업무에 있어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는 사실 태백이 되게 살기 좋은 곳이고 되게 건강한 도시고 자연이 너무 좋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이제 눈 축제 기간에 처음 와서 근무를 했을 때는 이제 온통 눈밭이었으니까, 그때 저를 만났던 분들이 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던 게, 저는 그때는 이제 눈이 태백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태백은 여름이 더 좋아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름을 딱 겪고 나니까 정말 태백이 여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을 계속 겪고 싶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이제 이거는 삶에 대한 부분이고 개인적인 삶, 그러니까 여유 시간 막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있었을 때 태백은 너무 살기 좋은데, 일을 하는 업무 시간에 태백의 일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도 세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은 태백에서 그거를 다 빨리 당장 눈앞에 해결을 해줘라는 기대감들이 좀 많다 보니 제가 예전에 좀 약간 일만 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거의 뭐 진짜 그 전에 지자체에서 일을 했었을 때도 공무원분들은 원래 그 초과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막 100 몇 시간 초과 근무 해가지고 리스트에 맨날 들어가가지고 막 사유서 쓰고 왜 일 많이 했냐 소명하라고 막 이렇게 감사실에서 막 지적받고 이랬는데 태백에서는 그렇게 일을 했었던 사람이 일을 하기에도 되게 뭔가 강도가 좀 높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근무 시간이 더 길다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해결해야 될 게 많다고 하셨는데 네. 뭐 가령 뭐 어떤 게 뭐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아카이빙하는 이런 광부 문화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저희가 정말 뭐 매 사계절에 맞는 축제들도 기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뭔가 태백 분들이 느끼는 상실감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상실감으로 생긴 약간의 배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선 되게 어렵고 더 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고려하면서 가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은 좀 어렵습니다. 상실감이라고 하면 어떤 상실감을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상실감이라고 표현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는 이제 문화예술인들도 그렇고 오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공모 사업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심사 기준에 맞춰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되게 하나의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지면 상처를 받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셔서. 근데 사실 저희는 상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업무 프로세스이고 사실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심사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나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항상 본인이 생각하셨던 그 결과에 미치지 못하면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한 뭐 60대 이상 되신 예술인들 분들도 저희 재단에 오셔서 상처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시는 걸 보고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어떠한 게 계속 상처로 느끼시는 걸까? 그 상처는 어쨌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 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감정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상실감에서 나온 건 아닐까? 약간 이게 그렇게 해석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았고 뭐 상실감이라는 게 공모전에 도전을 했을 때 뭐 입상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상처가 더 깊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다 이 상처에 뭉치는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하나의 그냥 사례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보통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그 상처와 상실감의 깊이는 솔직히 아직까지 제가 뭐 이렇게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도전과 실패라고 봤을 때 도전을 했을 때 뭔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네. 두려움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좀 더 크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님이 말씀하셨던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분위기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꼭 성공해야 되는 압박감 같은 거. 지금 이제 그 질문을 주시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그 아버지의 문화랑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왜냐면 그 아버지들이 정말 예전에 그 태백의 아버지들이 되게 많은 희생들을 했었었고 그렇게 되게 힘든
그 노동이었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 게 다 가족이다고 다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광부분들을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말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노동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만근을 하면 되게 많은 요즘의 말로 복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은 만근을 하면 그만큼 더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고 더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열심히 일하지 않으시는 게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는 내 자식에 대한, 그렇게 만건을 해서 내 자식 공부를 시켰고 그렇게 한 자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런 자부심이 무언가 도전을 했을 때 어딘가에 평가를 받거나 이러면 뭐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부심이 조금씩 상처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금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책임감과 가부장적인 네. 문화에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신 거죠. 네. 광부 문화 중에서 이제 관련 금기 문화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출근하다가 이제 어떤 여성을 마주치면 다시 또 출근을 하지 않는다던가. 네. 그 여성에 대한 금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 첫 손님을 여성을 받으면 그날 그뭐 운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거기다 뭐 안경을 끼면 뭐 더 그렇다 뭐 이런 게 되게, 그런 문화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태백만의 문화는 아니었던 거고, 사실 그런 게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여기가 물론 강도가 더 이렇게 좀 세고 더 금기사항이 많았지만 그냥 그 시대의 문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게 계속 변화되고 있고 그게 계속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있으면 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거는 점차 시대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화되는 문화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문화가 이랬으니까 그거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차별을 받았고 그분들은 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문화재단에서 네. 이제 낙동강 발원지 축제, 이제 여름에는 그런 축제가 있고 겨울에는 태백산 눈축제라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태백제도 있고, 이러한 각각의 이제 문화 그 축제가 있는데 좀뭐 특성이 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아직 10년은 좀 안 됐어요. 근데 한강과 낙동강이 되게 우리나라의 되게 큰 강줄기잖아요. 그 강의 시작이 이제 태백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강이니까 좀 물이잖아요. 물은 이제 좀 여름과 많이 가깝고, 그래서 여름 축제로 저희가 이제 태백시에서 좀 대표 축제로 키우기 시작한 축제였고, 되게 다양한 시도들도 많이 하셨고 되게 도전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물과 여름을 좀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여름에 맞는 축제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백산 눈축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역사가 좀 길다 보니까 뭐 그 우리나라 최초의 뭐 눈축제다라는 그런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자부심, 그 예전에 정말 태백에 정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태백의 클래스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백 분들이 되게 약간은 그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남들과 다른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실 때 좀 이렇게 약간은 좀 과장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태백에는
어린이날에도 눈이 왔었다고. 근데 진짜라고 막.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제가 이제 태백에 간다고 하니 태백에 지인이 있는 분이 얘기를 해준 게 자기 어렸을 때 태백에 놀러 갔을 때 눈썰매를 40분 동안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 눈축제 하자마자 제가 진짜 그거 확인했거든요. 근데 진짜 있었대요. 근데 그 코스가 지금은 사고가 났어가지고 폐쇄가 됐었는데 정말 40분 동안 눈썰매를 타고 내려올 수가 있대요. 근데 사실 이게 폐쇄가 안 되고 그냥 컨텐츠로 남아있으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거 타려고 전국에서 다 몰려올 수 있을 만한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발원제 축제랑 태백산 눈축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다가 축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고 그렇게 좀 시민분들도 다 같이 그 겨울 축제를 만드는데 함께 했었던 그런 축제고 지역의 분들이 그래서 한 20년, 30년 동안 그 축제를 만드는 현장에 계속 있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태백산 논축제만의 노하우가 계속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죠. 그 노하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까라는 것들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걸로 의미가 되게 큰 축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혹자들은 뭐 눈조각 말고 뭐 볼 게 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런 눈조각을 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막 눈축제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이제 눈이 계속 양이 줄어들고 저희가 눈이 오는 그런 거랑 그 눈을 만드는 시기를 기온 같은 걸 좀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정작 눈축제에 눈이 없을 거에 대한 걱정을 해마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가야 되는 축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그래서 눈이 부족할 때는 이 축제를 어떻게 좀 저희가 또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태백시를 정말 대표할 만한 축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태백제 같은 경우야 정말 지금 40회가 넘었거든요. 40년이 넘는 동안 이제 시민분들을 화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축제였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 지역에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축제는 아닌데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축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시민분들을 좀 더 화합할 수 있을까 그 축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축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축제라는 것이 이제 외부인을 위한 축제이냐 아니면 내부인을 위한 축제이냐가 되게 좀 무게가 이렇게 실릴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을 좀 유치하려는 면이 강한데 네. 그것이 뭐 어떤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쪽에 비중이 있는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 부분들도 이제 저희 이 폐광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산업이 변화돼야 되는 시기에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아직은 태백시가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축제로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관광 산업을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중요한 그런 그 논점이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저희가 축제 때 지역 경제 효과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 저희 막 그 약간은 좀 이렇게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쨌든 그 직원들이 다 태백 그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 지역에 그렇게 뭔가 상인분들과도 연결돼 있고 다 이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친구가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닭집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데 저희가 축제 기간에 친구한테 전화가 온대요. 축제 좀 그만하라고. 그 납품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보람 있죠. 그럴 정도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 이제 축제가 좀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구나. 되게 활발하게 올해 사람들이 많이 왔고 이 지역에서 소비 활동이 되게 열심히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산업을 아직은 대체 산업이 확실하게 이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부분이 되게 큰 거고 그것에 더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축제라면
태백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되게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축제를 통한 도시 이미지 브랜딩 작업들도 좀 하게 되고 그런 태백시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축제를 통해서 계속 이제 홍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젊은 층과 이제 대체 산업 그리고 또 취업이라는 이게 중요한 이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젊은 층들이 이제 태백에서 좀 살기 좋은 태백, 좀 뭔가 젊은 층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러한 문화와 관련돼서 좀 취업 청년들이 좀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문화 관련한 이제 그 일자리는 사실 태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다 뭐 강도 높은, 그러니까 뭐 말은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되게 문화로운 생활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그 문화가 좋아서 이제 문화 쪽 근무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지역 소멸 그런 도시에서 그런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일자리를 갖는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좀 정책적 지원이 좀 있다면, 예를 들면 주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면 지역에는 청년들이 이제 그 뭐 안정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그 전국적으로 이제 균형 발전에도 좀 그 기여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저희가 인구 정책이라는 게 계속 이제 그 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그 각 지역에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뭐 수도권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뭐 이렇게 정책들에 막 다들 고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되게 좀 혁신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광산 관련 이제 금기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주목받지 못한 이제 여성 광부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여성 광부에 대해서 어, 그 선탄 작업을 여성 광부분들이 하셨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제가 들은 거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갱도에 들어가면 조금 이제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갱도 안에 업무들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이제 탄을 좀 선별하는 작업들은 이제 외부에서 좀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선탄 작업을 하는 여성분들도 경쟁이 되게 심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갱도에서 좀 목숨을 잃으신 광부분의 아내분이 좀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런 그 주목받지 못한 여성 광부에 대한 어떤 문화 콘텐츠 그런 뭐 기획 사람들한테 이런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 사람들한테 알지 못하는 이런 그런 기획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여성 광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주목을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게 주목을 게 주체가 그 여성 광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부분들이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주목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의 그냥 삶을 저희가 기록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그분들의 삶을 끄집어내서 주목시키는 게 맞을까라는 것도 저는 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록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중요성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서 활용하는 건 괜찮지만 그분 삶 개인을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좀 이기적인 활용이 아닐까 문화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런 걸 최대한 이제 고려를 해서 네, 이렇게 네.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거죠. 개인 보호라든지 네. 그런 측면에서. 예. 태백시가 이제 문화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이렇게
태백은,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이 살면서 축적된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른 지역과는 조금은 차별적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나, 태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래서 뭐 처음에 태백의 문화들, 광부 문화들을 갖고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을 할 때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뭐 음식 문화라든지 그런 뭐 의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이제 가장 눈에 와닿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체험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화들이 좀 되게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적인데, 예를 들면 태백만의 먹거리들도 있고, 그리고 태백이 보통 이제 뭐 음식하면 뭐 전라도 쪽 유명하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명한 지역보다 더 음식 솜씨들이 되게 좋고, 음식이 좀 그냥 오래된 노포들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이제 아카이빙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록 조사들을 좀 하면서 여쭤봤는데, 그게 모든 지역의 분들이 다 태백에 모였기 때문에 그 음식 문화도 전국에 있는 음식 문화가 서로 섞여서 태백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징적이고, 이거를 좀 잘 살리고 잘 홍보하면 되게 태백의 문화들을 좀 더 대중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태백은. 근데 태백 분들은 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 되게 익숙한 문화거든요. 근데 그런 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특별한 문화가 될 수가 있죠. 음식이라든지 옷 같은 게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광부의 옷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그 좀 다르다, 이걸 좀 재해석해서 뭔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그거는 직업의 특수성에 따른 거기 때문에 사실 대중화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너무 이제 음식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싶고 음식 하나 때문에 되게 멀리까지 이동하는 문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문화들과 잘 접목을 하면 좀 대중적인 콘텐츠로 저희가 다시 이제 재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성광업소가 올해 이제 폐광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일대를 문화적 차원으로 어떻게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장성동 그 전체를 다 보존하기는 힘들 수는 있는데, 우선은 그 안에 그 석탄 산업과 그런 광부 문화, 그런 탄광 마을 문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는 좀 이제 그런 문화 경관으로서 좀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운 다음에 좀 이렇게 맥락 있게 그쪽이 좀 가꾸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것들을 보존해야 되고, 어떠한 그 컬러들이 이 지역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주거 양식들이 대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좀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좀 뭐 그런 개발들도,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보기에는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태백시 이제 광부분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아, 광부분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저도 좀, 그러니까 저랑 되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문화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에 되게 깊이 뭐 그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그런 선조들의 그런 역사들도 배우고 하는데, 정작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처음에 그 일선에 있었던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지 않았나. 그냥 뭐 하나의 직업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 분들의 문화들을 좀 저희가 잘 기록하고, 그분들에 대한 삶을 좀 잘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좀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주셔서 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선생님에게 태백은 어떤 도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끝부분이라서 다, 다 기록돼 있지 다된 거죠. 않았을까요? 네. 네. 한번 다 가시죠. 아, 그래요? 시작으로. 아, 네. 네, 그럼 이상으로 구슬체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한 번 더 가요? 한 번. 예, 알겠습니다. 태백은 시작이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폐광이기 때문에 폐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그러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지금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태백은 언제나 모든 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 환경도 그 한강강 낙동강의 시작이 태백에 있고 그리고 저희 당군에 대한 전설들이 태백에 있고 저희가 그래서 매 1월 달마다 이제 그런 그 태백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오르시고 그리고 이 석탄 산업의 시작 그 뭐 석탄이 처음 이제 발견된 곳 이렇게 처음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백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도시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시작들을 좀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그런 도시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사하신 지 이제 1년이 이제 넘으셨는데 입사하시기 전에 이제 태백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의 이제 태백에 대한 이미지 좀 어떠한 심정의 변화가 있을까요? 도시를 바라보는 입장. 네. 애정이 많이 생겼죠. 그 저와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저와 지금까지 그렇게 상관이 없었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나와 너무 밀접한 도시이고 내가 살아야 될 도시고 그래서 뭔가 되게 태백이 긍정적인 그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딱 아까 질문하셨던 거 지금 좀 생각이 났는데 태백은 약간 시작의 도시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태백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의 도시라는 말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자연 환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옛날 역사에 관한 것도 그렇고 뭔가 산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처음 시작한 게 너무 많은 도시다 보니 그렇게 새로운 시작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구슬체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